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지난주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있었어요. 특히 AI 버블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기술 중심으로 강한 조정이 있었죠. 3대 지수와 SOXX, 러셀까지 모두 4월 랠리 이후 처음으로 10주선 이탈 마감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S&P 500 기준으로 고점에서 약 5% 정도 하락했을 뿐이에요. 다만 성장주들은 지수 대비해서 크게 조정이 나왔죠. 실제로 다우의 여러 섹터들은 지난주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했고 빅테크 중에서 워런 버핏의 주식, 애플과 구글은 보합에서 마감하거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직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기보다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P 500 현재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라인에 있습니다. 제가 9월부터 핵심 라인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넥라인 6600선이에요. 9월 FMC부터 해서 시장이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금요일 결국 넥라인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이는 S&P 500뿐만 아니라 주요 지수들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주요 비각 수준에서 마감하기도 했고요. 당분간 핵심은 반등 후 연말 랠리가 나오는지 또는 고점 올리지 못하고 오른쪽 숄더 만드는지 또는 구조적으로 하방 추세 이어지는지에 달려있다 봐요.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기술적 반동을 허용하면서 적어도 헤드앤숄더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최근 증시의 리딩 인디케이터로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다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10월 6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 이후 40% 가까이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10월 29일에 정점을 찍었었죠. 이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나 상승할 때도 증시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0월부터 이어지는 하락 채널 재진입 트라이 중에 있어요. 채널 이탈하는 페니셀이 나왔다가 아래꼬리 달며 말아올리는 전형적인 단기 추세 전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실제로 금요일 대의장에서 저는 바이더 딥 진행했습니다. 매수 기회라고 봤어요. 거래량도 4월 랠리 이후 가장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난 10월 10일 대량 청산 이벤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적어도 단기 기술적 반등 파동을 만들어낼 만큼의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이번 하락 파동의 피보나치 38.2% 되돌림 수준 98K까지의 반등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채널 내 진입, 그러니까 88K 돌파라고 봐요. 이더리움도 동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38.2% 되돌림 구간이 약 3,440달러 선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윌리엄스 위원의 발언으로 인해 금리 인하 확률이 71%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유동성에 목말라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카이시 사나의 총리 내각은 135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3.4%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작년 8월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이벤트가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여 이런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암호화폐, 신용시장, 사모펀드 주가 흐름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연준은 금융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긴급 유동성 투입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12월 FMC 전까지 강한 금리 인하 액션이나 긴급 유동성 투입이 나온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미리 선반영해서 어떠한 자산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중요하게 체크하며 앞서 설명드린 시장 넥라인 기반으로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수 넥라인과 연계해서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 플레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넥라인 기반 반등이 전제가 되면 대형주도 괜찮지만 모멘텀 유효한 중소형주들도 괜찮은 선택지라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블룸에너지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상장 이후 가장 긴 아래꼬리 들며 마감했습니다. 간략하게 블룸에너지 설명드리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반의 분산형 발전 솔루션 기업입니다.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로 AI 데이터 센터 수혜와 친환경 대체 발전,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수혜 등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전력난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형 모듈형 발전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블룸에너지가 있고요. 물론 전력 인프라 전체로 보면 버티브 같은 장비 기업이 더 규모도 크고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블룸에너지는 아직 흑자 전환 전이고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AI 전력 공급을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블룸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수혜주이고 상방 또한 가장 많이 열려 있습니다. 블룸에너지 금요일 거래량 보면 7월 말 거래량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7월 당시 오라클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연료전지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이후 400% 넘게 상승했습니다. 11월부터는 절반 정도 되돌렸어요. 지난 금요일 대량 거래량 동반한 역대급 아래꼬리가 나왔는데 단기 저점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봐요. 성향에 따라 레버리지 선택도 유효하다 봅니다. 블룸에너지 레버리지 ETF 상품은 이번 달에 트레이더에서 상장한 BEX가 있어요. 다만 하락 채널 내에 있기에 공격적인 플레이보다 채널 기반한 단기적인 전략 수립이 유효하겠습니다. 85달러 부근 종가 이탈로 손절 구간 잡고 하락 채널 상단 105달러 수준까지 보더라도 손익이 4대1에 육박해요. 채널 돌파한다면 재차 신고가 트라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역시 지수 흐름에 달려있다 보고요. 이번 주 미국 추수감사절로 인해 목요일 휴장과 금요일 조기 폐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 주간은 연중 가장 거래량이 적은 주간 탑3 중 하나인데 최근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동반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마찬가지고요. 주 초반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봐요. 참고해서 전략 수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